회전축에다가 서로 다른 그 굵기의 구리선을 감아 놓는다. 많이 결합을 해 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기선처럼 스피커처럼 이렇게 구리선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력을 연결해서 쓸 수 있죠. 그런 서로 굵기에 틀린 구리선을 연결해서 최대한 선을 많이 뽑아냅니다. 여기 원통형으로 연구자석을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여러 겹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대중서 형태로 해서 옆에 또 크기가 틀린 것 옆으로도 수없이 배치할 수 있어요. 360도로 촘촘히 가워놨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회전축을 돌리지 않고도 이 상태에서 전력을 50m, 20m, 40m, 60m, 80m, 100m, 500m까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수천 개를 만들어 발전 단지도 만들 수 있어요. 전기가 생산된다면 이 상태에서 전기를 걸어줍니다. 전기를 걸어준다는 이 기술 구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선을 연결할 때는 이 구조, 그 회전축에 감아놓은 구리선의 연결 구조를 똑같은 구리선이어야 돼요.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대중소로 이렇게 감아놓은 것을 똑같은 구리선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굵기가 틀린 것을 세 선을 뽑아냈다. 그런 거 하나의 전선으로 묶어주고 그걸 똑같이 전기선으로 만들어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전기 유도가 되는 거예요. 촉진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그 촉진하고 유도를 한다. 그 반응이 일어나게끔 그것을 강하게 촉진하고 유도한다. 이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회전축을 돌리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회전축을 하고 이렇게 그 자동차 실린더 행정 방식으로 해갖고 폭발 방식으로 해서 수소 산소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폭발을 시켜갖고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주는 구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다 우라늄 분말 좀 섞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회전이 돌리겠죠. 그러나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 회전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 방식하고 보다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결합해 놓은 그런 모터인데 전기선을 인위적으로 콘덴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전기선보다 두껍게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선을 두껍게 처리를 해놓은 이런 구리선을 의미하는 거죠. 또는 두 개나 세 개로 이렇게 한 개의 전기선에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서로 분할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로 합해주는 이렇게 전기 중폭 구조, 전기선을 콘덴서 형태로 만드는 이런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를 갖고 해야지 회전축이 강하게 돌려져요. 뭐 그것은 뭐 이제 몇 미터가 돌려질지는 모르죠. 실험해 보시면 한 100m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회전축을 돌리지 않고 하는 방식 500m까지도 1km도 가능해요. 쭉 배치해서 그냥 전기선만 내려가지고 전력만 걸어주면 전기가 생산돼요. 그 전기선과 연결해가지고 이런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에는 회전식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회전식이 돌아가니까 전기선을 할 수는 없어요. 전기선을 하면 꼬이니까 연구자석을 여러 겹에 배치하고 원통형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구자석들을 여러 겹을 같이 사이사이에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반응을 유도를 해가지고 최대한 적게 그래서 구리선의 방해가 안 될 정도로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전기를 서로 여러 겹의 전기선을 갖다 끌어내가지고 전기선을 다 그런 똑같은 구조의 전기선으로 전기를 유도를 해가지고 돌립니다. 그때는 회전축이 자동차 회전축이 몇 미터 안 되잖아요. 1점 몇 미터 되지 않겠습니까? 1점 그래서 1미터 좀 넘겠죠. 거기서는 전기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생산되지는 않죠. 그 대신 회전축이 돌아가니까 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촉진을 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이제 배터리에다 충전을 해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기술 구조가 좋습니다. 가정 이런 형태의 회전축을 돌리거나 돌리지 않더라도 생산되는 이런 방식을 전력을 걸어주면 유도가 돼요. 이게 제일 핵심 구조예요. 가정이나 그다음 공장 모든 부분에 돌리죠. 회전축 돌리면 더 촉진이 됩니다. 거기다 더 촉진하려면 그렇죠. 제 방식에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판이 들어가서 대체양전지 역할을 하는
그거는 금속 소재인데, 이거는 금속 소재인데, 그 다음에 서로 입자의 굵기가 서로 틀린, 입자의 굵기가 서로 틀린 알갱이, 대중소라고 합시다. 사이즈를 뭐 10개도 사이즈는 얼마든지 자유조절을 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자 알갱이를 결합을 통해서 이 금속판을 만들어내는 게 뭐 나노 형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갈 수. 그럼 이게 전기선이 되어서 제 평균 요로를 따라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전기선이 형태가 되죠. 그거는 이제 금속체 결합을 3겹이든 5겹이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를 이제 태양 전지판으로 쓰는데 콘덴서 겸 배터리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전기선 사이에 직렬로 쭉 놨을 때 그걸 사이사이 이렇게 몇 년 배치해주면 더 강하게 전기가 당겨져서 생산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회전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전력을 걸어주면. 뭐 태양전지판을 이런 태양전지판을 방송국 빛 반사판으로 해서 여러 겹 이렇게 기둥까지 세워가지고 빛을 모으는 거예요. 반사판을 쭉 배치하고 사방에서 지상에서 했을 경우에 뭐 태양 가까이서 하거나 아니면 뭐 하늘에 상공에 올라가서 고공으로 올라가서 받으면 좀 더 낫겠죠. 이렇게 태양빛을 하나로 방송국 반사판 쳐놨고 빛을 하나로 모으고 이 태양전지판에 비춰주고 이 빛을 받는 부분에 태양전지판이 얇은 부분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대중소라고 했을 때 얇은 부분, 중간 부분, 두꺼운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직렬 구조로 해서 쭉 이런 금속판을 전기선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금속판 연결하고 전기선 연결 쭉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면 빛이 태양빛이 전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을 태양빛이 많다 그러면 병렬 구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로 만들어 갖고 한 개를 2개로 분할을 한다든지 선을 2개로 뽑아내는 거죠. 태양빛이 많을수록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회전축을 돌리지 않아도 전기가 생산되는구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게 전기가 생산되려면 태양전지에서 했던 제 방식인 전력을 걸어줘야 되는. 전력을 걸어줄 때 방식은 서로 파동적인 전기, 그냥 정적인 전기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전기 방식, 파형을 만들어내는 전기 방식이 필요하다. 뭐 전리층이 파동적인 전기, 움직임이 강한 동적인 전기. 그래서 우주 공간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별에만 가득한 이유는 전리층이 그 태양빛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주 공간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들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들에 있는 공통점이 전리층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리층이 파동적인 전기가 태양빛을 유도한다는 이런 점에 착안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뭐 제가 그 적외선이 이온을 태양의 어떤 공기층의 이온을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가열을 시켜가지고 이온화 시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외선 부분을 가열을 해갖고 뭐 수소, 산소다 이런 부분들 공기를 이온화 시켜서 이온 배터리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적외선 부분을 탐지 부분들은 넓게 해도 되지만 출력을 강하게 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를 여러 개 결합을 통해서 뭐 이렇게 공격하는 인체를 적군을 살상하는 방식으로 가도 되고요. 비행체에서 밑으로 쏴도 되고 지상에서 쏴도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땅굴까지도 이렇게 통과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땅굴에 있는 어떤 적의 군사력을 다 제거한다. 지하기지에 있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출력과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집중을 해주면 여러 대의 비행체에서 강력하겠죠. 마이크로웨브 전파에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브 전파 여러 개의 결합.
그것과 적외선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여러 개의 결합,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서 지상을 향해서 공격해주면 또 강력한 방식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층을 보통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제 깨달은 사실들이 결국에 태양 전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유도하는 이런 전력을 걸어줘야지 전기가 생산된다. 파동적인 전기로서 만들어줘야 돼.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이게 들어가야 되고,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판의 결합, 또는 거기는 입자 구조가 서로 대중서라고 했을 때 입자 구조 나노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입자 구조를 회사 마음이죠. 이게 입자 구조를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재파도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그 원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 서로 교류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기선을 내부 안에서 입자 형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럼 거기에 전기를 가둘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로서 만들어 갖고 절연해 놓고 몇 개를 연결을 시켜 뭐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크기도를 마음대로 아주 미니 크기로도 나노 크기로도 만들 수 있고 크게 엄청난 크기로도 만들 수 있고 필요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서로 연결 도선으로 연결만 시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절연팩으로 절연하고 전기가 방전되면 안 되니까. 거기다 케이스까지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과열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얇게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을 걸어줘야 된다는 거. 그것도 파동적인 전기가 일어나도록 전력을 걸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길이를 만약 회전축을 그러니까 안 돌려도 되는 식이면 500km, 1km도 상관 수천 개 발전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발전 단지를 만들어 놓는다는. 그때도 전력을 걸어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회전축을 돌리면 더 많이 생산이 된다는 것. 그래서 뭐 자동차 수소 산소를 이렇게 받아 풍력과 수력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력 부분을 이렇게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2m, 3m, 4m 이렇게 5m 좁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물레방아식으로 돌리고 이런 같은 회전축과 연구 자석에 결합된 형태로 원통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돌려서. 그때도 전기를 걸어주면 훨씬 더 좋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수력 발전에서도 풍력 발전에서도 전기를 걸어줘서 유도를 해주면 훨씬 더 많이 생산된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수소 산소를 전기 분해해서 생산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소 산소를 가지고 다시 회전축을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더 많이 생산된다. 거기서 나온 전기로 물을 양수기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무인도다 그랬을 때 산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직포 같은 거나 스텐막스로 먼저 거르고 염전을 만들어 가지고 대리석 깔면 되죠. 이게 천연 계단적으로 좀 만들어 갖고 소금 팔면 훨씬 더 일거양득이다. 소금까지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 방식도 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해수 담수화 기술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해수 담수화가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물 끓여서 전기를 모으면 해수 담수화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물을 일단 어디다 그러면 뭐 이렇게 중동이다 그러면 중동이든 호주가 됐든 거기서 그래서 바닷물을 갖다 일단 끌어들여서 바닷물을 바다에서 생산할 필요 없이 육지로 끌어들여서 생산해도 상관없다. 육지로 끌어들여 좁은 수로를 통해 끌어들여 갖고 안정적으로 바다의 기상에 상관없이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들여서 물을 담수화시키면 된다. 그걸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금속판을 부식되지 않는 금속판을 통해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금속판을 크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수소 산소로 태워주는 거예요. 물을 끓이는 거예요. 뭐 석유 많으면 석유로 끓이세요. 네, 그러셔도 되고 위에다가는 그렇죠. 뭐 저기 끓이면은 증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판이 깊어야 되겠습니까? 깊으면 안 되겠죠. 깊으면 물 담고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까지도 가능.
물을 끓여서 이렇게 물이 증발하면 그 증발되는 물을 모아서 담수화 기술로 사용하고 다시 한번 끓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물을 사용하시면 되고 증발된 밑에 남는 소금은 긁어서 그걸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수 담수화 기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간단한 방식이에요. 육조로 끓여들여 살면 또 바다의 기상에 상관없이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다. 그 다음에 육조로 이렇게 끓여들인 바닷물을 가지고 고기 양식, 물고기 양식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종류의 양식을 하셔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렇게 물을 끓여들여 갖고 수력 발전하는 이런 기술 구조는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뭐 2m, 3m, 4m 끌어들여서 꾸불꾸불해도 상관없잖아요. 직선으로만 와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수많은 물레방아들을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회전해가지고 전기를 생산시킨다. 풍력 발전도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물레방아식으로 회전을 시키고 회전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전기를 약간 수력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 전력을 걸어주면 더 많이 생산된다 그랬죠. 거기서 나온 전기로 수소산소를 전기 분해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또 쓸 수도 있고 배터리에다 충전해 갖고 팔아도 되고 이런 구조적인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력을 걸어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발전을 하시고 이렇게 화력 발전이든 뭐가 됐든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배치한다는 회전축을 돌리는 것도 100m짜리 돌릴 수도 있어요. 파워만 있으면 되니까. 자동차 실린더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하시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길게 길이를 늘리는 거 20m, 40m, 60m, 100m 이게 제 기술 구조의 핵심이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 놓는 것 이것 또한 핵심이다. 최대한 많이 감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 자석을 원통형으로 서로 두꺼운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에 두께가 틀린 경고 자석을 배치하는 것 이것이 핵심 기술이다. 또는 옆으로 더 촉진하기 위해서 연고 자석의 크기를 촘촘 넣기 위해서 대중소 형태로 크기로 촘촘 넣어가지고 최대한 이빠에 배치하면 된다. 그래서 회전을 시키지 않아도 전기가 생산된다 이 구조입니다. 자동차 회전축 같은 경우는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연구 자석이 회전축에 붙어 있어야 되고 구리선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때도 연구 자석을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여러 겹을 같이 배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다 전력을 걸어주면 거기가 전기 생산이 촉진되고 유도된다. 이 방식은 제 방식이다 합니다. 회전축을 돌리지 않는 방식은 500m, 1000m까지도 가능하다. 수천 개를 만들어서 발전 단지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장에서 100m짜리 그냥 수십 개를 돌리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거기서도 전기 생산된다. 도시에다가 할 수 있는 방식이죠. 도시에 몇백 평짜리 건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발전하시면 되죠. 조용하게 생산되고 크게 회전시키지 않아도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회전축을 회전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과 회전축을 돌려서 생산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